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텀블벅 펀딩을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오일 파스텔을 꾸덕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해요. 수작업의 느낌을 그래픽으로도 작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브러쉬를 제작하고 원하는 느낌을 만들기까지 꽤 오랜 시간 테스트하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인스타그램에서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공들인 브러쉬인 만큼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이드 영상에서 브러쉬 소개 및 간단한 터치 방법을 안내드리면서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은 텀블벅 메시지를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드립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제 이메일로 우선은 링크를 넣어둔 상태예요. 아마 구글 드라이브 앱을 다운로드 받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메시지에서 아마 이제 감사의 인사랑 링크를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링크를 열어주세요. 자, 링크를 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파일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브러쉬 세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완성 이미지는 JPG 파일로 5장을 같이 공유 드리고, 밑에는 이제 300% 추가 선물이었던 필기체 워크시트가 또 3장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제일 중요한 프로크리에이트 전용 파일을 같이 이렇게 첨부를 드립니다. 꾸덕꾸덕 오일 파스텔 질감 A4 사이즈와 2000 픽셀이 이제 기본으로 드리는 선물이었고, 펀딩 성공 기념으로 추가로 제가 오일 파스텔 텍스처 중에서 이제 부드러운 스타일의 오일 파스텔 텍스처를 추가했어요. 자, 브러쉬부터 불러오겠습니다. 아마 로그인이 돼 있으셔야 될 거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활용을 하시려면 혹시나 로그인이 안 돼도 다운로드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꼭 로그인을 해주세요. 자, 아이샤 오일 파스텔 브러쉬 셋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목록이 뜨고 굉장히 좀 복잡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 화살표 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바이러스 검사 중 뜨고요. 다운로드가 준비가 되면 이렇게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하는 마크가 뜨죠.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러면 상단에 이쪽에 다운로드가 다 되면 파일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항목이 뜨거든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서 숫자가 이렇게 붙었는데 무시하고 우선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져오는 중 하고 이렇게 뜨고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근데 브러쉬 탭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상단에 최근 사용 아래에 바로 이렇게 아이샤 오일 파스텔 세트라는 브러쉬 세트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을 불러와 볼게요. 텍스처 파일을 직접 드릴 수도 있지만 좀 불러오는 부분이나 작업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편의상 제가 프로크리에이트 파일로 아예 다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꾸덕꾸덕 오일 파스텔 질감 2000 픽셀짜리 프로크리에이트 파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미리 보기 없음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다운로드를 클릭해 줄게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검사 중이라는 부분이 뜨고 이렇게 다운로드 마크가 이제 또 뜨죠.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다운로드 받고 있는 장면이 보여요. 자, 얘를 클릭해서 보면은 다운로드 항목에 이번에는 꾸덕꾸덕 오일 파스텔 질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테스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서 파일명이 조금 중복되고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프로크리에이트가 펼쳐져 있으면 자동적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어디에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갤러리로 나가 볼게요. 그러면 가장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꾸덕꾸덕 오일 파스텔 질감 2000 픽셀이라고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A4 사이즈 불러와 볼게요. 꾸덕꾸덕 오일 파스텔 질감 A4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다운로드. 바이러스 검사 중 뜨죠. 용량이 커서 좀 걸릴 수 있어요.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위에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자, 클릭하면 이렇게 다운로드 항목에 되어 있는데 A4 사이즈 클릭해 볼게요. 그럼 가져오는 중 하고 불러와지는데 이렇게 갤러리에 나와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같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그냥 하얀 페이지예요. 그렇죠? 레이어를 한번 눌러볼게요. 레이어를 누르면 이렇게 꾸덕꾸덕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제가 빛에 의해서 좀 수작업의 느낌을 최대한 낼 수 있게 빛을 조절해 놓은 레이어 4장을 편집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잠가뒀어요. 혹시나 삭제를 하시거나 그 위에 작업을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잠가둔 상태고요. 밑에 캔버스 1, 2, 3번에다가 작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더 플러스 눌러서 생성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항상 텍스처는 맨 위에 있어야 하고요. 아래쪽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완성 이미지와 워크시트를 불러오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완성 이미지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가 뜨죠. 얘는 좀 간단해요. 이런 JPG 파일은 JPG라고 끝에 확장자 되어 있죠. 꾹 손으로 누르면 사진 앱으로 추가라는 메뉴가 뜹니다. 사진 앱으로 추가를 누르면 갤러리에 들어와 보면 최근 항목이란 부분이 있어요. 최근 항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 워크시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보시고 꾹 눌러서 사진 앱으로 추가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이렇게 최근 항목에 이 워크시트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워크시트를 한번 가져와 볼까요? 갤러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진을 눌러주시고 이 최근 항목 맨 위에 순서로 이렇게 나오죠? 얘를 눌러서 가져오시면 이렇게 워크시트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브러쉬는 오일 파스텔 캘리그라피 브러쉬로 하시고 원하는 색을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차후 뒤에 영상에서 이 워크시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 드릴게요.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 앱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드라이브 앱을 설치를 해서 있으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링크를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구글 드라이브 앱에서 활용을 보실 수 있고, 브러쉬 셋이 맨 밑으로 아래로 내려갔네요. 자, 여기 보면 점점점 3개 마크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 앱으로 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 그럼 다운로드가 또 마찬가지로 되고 있고요. 바로 여기에 프로크리에이트 아이콘이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바로 이렇게 가져와져서 이렇게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쉽게 가지고 올 수 있는데요. 만약 실수로 여러 번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생길 경우에는 이 탭을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중복되는 것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질감 파일도 가져와 볼게요. 저는 부드러운 오일 파스텔 텍스처 2000 픽셀 불러볼게요. 자, 여기 점점점 3개 있는 아이콘 눌러주시고 다른 앱으로 열기. 그러면 내보내기 준비 중 뜨죠. 여기에 프로크리에이트 마크를 눌러주시면 가져오는 중 하고 뜨고 갤러리로 나가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브 앱이 없으시면 초반에 알려드린 방식으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되고, 앱을 설치하는 게 좀 나는 편한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설치 후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거나 뭐 그냥 로그인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업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꾸덕꾸덕 질감 파일을 오픈해 둔 상태예요. 이제 위에 꾸덕꾸덕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이 잠겨진 텍스처 폴더 아래로 제가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캔버스 1번에다 작업을 해볼게요. 자, 브러쉬는 맨 위에 왁스 크레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왁스 크레용의 경우에는 낙서하듯이 가볍게 그리는 브러쉬로 색을 믹스하기보다는 단색으로 간단히 그릴 때 사용합니다. 질감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거끌거끌하게 까칠까칠 뭔가 포슬포슬한 느낌으로 나와요. 그리고 입체감이 있게 막 층이 올라오는 타입은 아니에요. 아마 피랍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 펜을 처음 잡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멀리 잡으면 피랍이라는 피랍을 설명드리면 이 펜을 누르는 힘이라고 보시면 되고, 펜을 멀리 잡을수록 누르는 힘이 분산돼서 정확한 피랍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필 잡듯이 조금 짧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힘을 줬을 때와 힘을 뺐을 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거칠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조금만 더 힘을 묵직하게 주시면서 이렇게 발리는 면들이 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왁스 크레용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릴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꽃을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쓱쓱쓱쓱 그려 나가면서 간단한 작업들 하실 때 응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면을 섞기보다는 이런 단색으로 간단한 아이콘들 만들 때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낙서하듯이 좀 가벼운 그림들 그릴 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브러쉬는 베이직 오일 파스텔이에요. 베이직 오일 파스텔은 가장 기본으로 그림을 구상하면서 베이스적인 모든 채색에 활용합니다. 어느 정도 베이직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특성이 강한 브러쉬들로 블렌딩을 하거나 색을 중첩하거나 믹스하면서 느낌을 묘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차이를 한번 볼게요. 왁스 크레용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나와요. 아마 이렇게 화면으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지만 직접 그리시면 아실 거예요. 조금 더 잘 그려지고 좀 묵직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느낌들, 그런 베이스적인 느낌을 작업을 할 때 얘로 활용을 하실 거고, 붓 모양도 왁스 크레용이랑 조금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왁스 크레용은 간단하게 그림 그릴 때 활용을 하겠지만 이 베이직 브러쉬는 채색하실 때 더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 얇은 느낌이 잘 안 나오게 제가 세팅을 해놔서 이제 얇은 거를 묘사하는 브러쉬는 따로 있는데, 우선 느낌만 보시면 왁스 크레용보다는 조금 더 면을 채색할 때 쓰는 정도의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브러쉬는 스퀘어 하드 브러쉬예요. 배경을 그릴 때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브러쉬로 네모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면을 칠할 때 유용합니다. 한번 채색을 해볼게요. 브러쉬를 키워서 슥슥슥슥 칠하면서 이 바깥 테두리 부분, 저는 이 아웃라인을 그릴 때 이 붓을 주로 활용을 해요. 이제 배경을 그릴 때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렇게 좀 덜 칠해진 부분이 남겨놓을수록 배경은 예뻐요. 여기 보면 박박 이렇게 다 힘을 줘서 칠해버리면 너무 꽉꽉 눌러서 칠한 느낌이 들죠. 물론 제가 텍스처를 만들어서 같이 합성을 해놨지만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설렁설렁 칠한 느낌이 잘 나오게 해주시면 좋고요. 작업하다 여기가 너무 많이 칠해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 지우개를 똑같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로 선택을 하시고 위에다가 브러쉬를 좀 키워서 살살살살 칠하면 이렇게 벗겨낼 수 있어요. 배경 같은 경우는 좀 덜 칠한 느낌이 나야 예쁘기 때문에 너무 꽉꽉 눌려진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개로 같은 브러쉬로 세팅을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이드 부분은 스퀘어 하드나 베이직을 주로 활용해서 저는 면을 채색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번째는 틴 오일 파스텔이에요. 자, 틴 오일 파스텔은 이제 세필붓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림을 그릴 때 세밀한 브러쉬로 꽃의 줄기나 디테일하게 얇게 그려야 하는 모든 부분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좀 날카롭고 세밀한 선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꽃을 그리실 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잔풀들 그릴 때 저는 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으로 막 채색을 할 때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들꽃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캐릭터를 그리신다 하면 눈을 그리거나 털을 묘사를 해야 되거나 이렇게 세밀하게 얇은 선이 필요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 브러쉬예요. 틱 소프트 오일 파스를 살펴볼 거예요. 자, 틱 브러쉬들은 다 이제 두껍게 올라오는 브러쉬들이에요. 그래서 오일 파스텔의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브러쉬들인데 제가 이렇게 그리고 손을 떼고 또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두께감이 중첩이 되는 브러쉬입니다. 꾸덕꾸덕한 두께감이 있는 질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심플한 그림이라면 바로 그림을 그리면서 사용해도 되지만 조금 더 밀도가 높은 그림을 그릴 때는 베이직 브러쉬를 먼저 작업하고 위에 이 꾸덕꾸덕한 포인트를 올려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을 뭐 만약에 그리신다 그러면 이렇게 꽃을 그리겠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올려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느낌들을 더 살려서 질감도 더 표현해 주시고 싶고 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 얘로 베이직 브러쉬로 작업을 하고 틱 브러쉬를 좀 활용을 하시면 더 느낌을 많이 올려줄 수 있어요. 색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작업을 하면 더 밀도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그릴 때는 좀 한 톤으로 올리다 보니까 두께감이나 이런 게 좀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데 베이직을 이용하면 이런 거친 느낌이랑 꾸덕하게 올라오는 느낌이 다 같이 믹스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섞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 컬러 믹스를 살펴보면 이 브러쉬의 경우에는 제가 필압에 의해 컬러가 달라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힘을 줬다 뺐다 하면 미세하게 색이 변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줄 때와 안 줄 때의 색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확 나는 색들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색이 너무 유사색으로 비슷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컬러를 내가 선택하냐에 따라 힘 조절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를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보시면서 재미있는 요소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톤으로만 그리기 좀 싫은 날, 좀 특이한 뭔가를 표현하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지금 색을 이용해서 제가 필압만으로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어떤 꽃의 쉐입을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오일 파스텔 블렌더를 살펴볼게요. 자, 오일 파스텔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채색된 면을 그라데이션 할 때 활용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봐야겠죠? 제가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채색을 좀 해볼게요. 이런 채색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를 부드럽게 좀 섞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보이는 오일 파스텔 블렌더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렌더를 활용하시면 찰필의 기능이거든요. 우리 찰필이라는 도구가 오일 파스텔 작업할 때 좀 많이 활용을 해요. 이제 섞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섞고자 하는 색깔 좀 진한 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색이 이렇게 퍼지면서 부드럽게 섞이죠. 만약에 반대로 밝은 색을 선택하면 밝은 색으로 이렇게 뭉개지듯이 섞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섞는 도구는 이미 손가락 툴이 있는데 왜 이 브러쉬를 쓰냐라고 하시면, 손가락 툴로 제가 오일 파스텔 블렌더를 선택을 하면은 좀 이렇게 너무 부드럽게 섞여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 파스텔의 느낌이 좀 들지 않고 너무 밍밍하게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섞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브러쉬에서 오일 파스텔 블렌더로 섞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른데 색감이 저하되는 부분이나 너무 부드럽게 섞이는 부분이 싫기 때문에 이렇게 블렌더 브러쉬를 따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 그릴 때 이 브러쉬는 계속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라는 브러쉬를 볼게요. 자, 얘는 단독으로 그림 그릴 때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조금 수치화 느낌이 좀 들죠. 자, 이 브러쉬는 단독으로 바로 작업을 하면 약간 수치화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이런 어두운 색을 베이스로 있는 거 위에 살짝 색을 중첩하거나 쌓아 올릴 때 활용하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저는 하늘을 그릴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하늘을 그릴 때 좀 부드럽게 위에 쌓아 올리고 싶은데 일반 틱 브러쉬를 사용을 해버리면 이렇게 너무 쨍하게 올라가요. 근데 여기는 좀 부드럽게 펴지듯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 쨍하게 팍팍 포인트를 줄 때는 틱을 쓰지만 저 같은 경우 좀 부드럽게 섞이듯이 올리고 싶을 때는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중첩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두께감이 있게 올라가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쌓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림 스타일,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둘 중에 선택해서 포인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두운 색이랑 위에 올리다 보면 너무 여기가 쨍하게 된 것 같다라고 할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뭔가 쨍하죠? 그때는 이제 블렌더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계속 섞으면서 부드럽게 가는데 이게 작업을 하시다 보면 섞지 않을 때도 활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컬러를 막 계속 사용을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너무 중첩이 많이 되면 이 중첩한 띠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지저분할 때 이때도 저는 오일 파스텔 블렌더로 좀 이렇게 없애서 좀 이 띠가 너무 과하게 생기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거는 작업하시다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오일 파스텔 블렌더는 그냥 너무 지저분하게 된 부분에 계속 터치해서 없애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케칭 펜슬을 볼게요. 스케칭 펜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스케치 하실 때 쓰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브러쉬인데, 러프하게 스케치를 하고 시작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세웠을 때는 좀 이렇게 얇은 선이 나오고요. 눕히면 우리 연필 눕혀서 슥슥슥슥 칠하듯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따른 질감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뭐 이렇게 선명하게 라인으로 그리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씩 눕혀서 얇은 선으로 또 바로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크로키 타입이나 뭔가 좀 연필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분들은 이 브러쉬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오일 파스텔을 하실 때 뭐 그냥 베이직으로 또는 이 틴으로 바로 스케치를 하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필력을 스케치 실력을 좀 늘리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게 추가로 넣어 놓은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캘리그라피용 브러쉬들만 남았어요. 일반 오일 파스텔 캘리그라피라는 브러쉬가 있고, 오일 파스텔 코리아 캘리그라피라고 되어 있죠. 이 일반 오일 파스텔 캘리그라피를 이제 두 종을 보면, 얘네들은 영문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기에 유용한 브러쉬로 알파벳 특유의 원형 쉐입의 통일감이 있는 그런 프레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브러쉬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트림 라인의 수치를 높여둔 브러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쓰고 싶어도 뭔가 자석 붙듯이 아마 예쁘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A를 써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깔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선이 흔들림이 없이 예쁘게 나오는 그런 속성을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못생기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이거 써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마 이질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석 붙듯이 뭔가 탕탕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조금 보정받듯이 써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영문 캘리그라피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쉐입들이 예쁘게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트림 라인이라는 수치를 제가 작업할 때 좀 편리한 수치로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컬러 믹스라고 써 있는 애는 우리 아까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 컬러 믹스와 마찬가지로 필압에 의해서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필압을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할 때마다 이렇게 색들이 좀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색은 최대한 맑은 색 위주로 쓰셔야 이런 예쁜 색깔들이 나오기 때문에 채도가 너무 회색 쪽에 가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좀 선명한 컬러들 위주로 해보시면 더 예쁜 색들을 보실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림 라인이 잘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에 있는 오일 파스텔 코리아 캘리그라피는 스트림 라인을 좀 한글 캘리그라피에 맞춰서 좀 낮춰둔 상태예요. 한글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스트림 라인이 높으면 글을 쓸 때 자유로운 선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좀 편리한 정도로 세팅을 해둔 상태입니다. 네, 가나다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아까는 자석 붙듯이 뭔가 착착 붙었는데 얘네는 좀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게 흐름이 잡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밑에 보면 이 컬러 믹스 마찬가지겠죠. 얘도 힘을 줬다가 뺐다가 해보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다채롭게 힘에 의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글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브러쉬들로 활용을 해서 예쁜 작품들을 완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 13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간단한 연습 방법을 좀 안내 드리고 컬러링 방법도 안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한 연습 방법을 좀 같이 해볼까요? 브러쉬는 베이직이랑 대표적으로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을 활용하겠습니다. 자, 좋아하는 색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저는 좀 눈이 편하게 녹색을 활용하겠습니다. 네. 자, 일반 베이직 오일 파스텔로 점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직접 그리시면서 찍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동글동글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작은 점을 찍을 때는 나무 같은 거 그릴 때 이 점찍기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일정한 크기를 하시기보단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붓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길쭉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이 크기별로 또는 눌리는 뭐 이런 사이즈별로 또는 이렇게 붓기도 하고 하면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도 한번 해보면 얘는 조금 소프트 오일 파스텔 느낌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뭉개져요. 뭉개지고 이런 거친 느낌보단 꾸덕하게 팍팍 발리는 느낌이 세거든요. 이 브러쉬는 특징이 위에 덧칠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예쁘고요. 그러니까 덧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렇게 하고 또 위에 칠하면 여기에 선이 두 개가 생겨서 지저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 찍기 하실 때는 개체가 딱 도드라져 보이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 찍기 하실 때 점 찍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동글동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점 찍기 연습이 끝나면 다시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변경하시고 선을 그어 봐야겠죠. 선 긋기는 쭉 이렇게 힘을 너무 빼면 이렇게 거칠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힘이 너무 안 들어간다 그러면 힘을 좀 주시면서 쓱 그리는 연습을 해보시고, 자, 지그재그 연습해 보실 거예요. 지그재그. 자, 우리 나무 그릴 때 이런 터치 굉장히 많이 저는 사용을 하는데, 이런 지그재그 연습하시면서 어디는 힘이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좀 면이 남고 많이 칠해지고 이런 부분들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다시 이제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도 얘는 덜 칠해지는 부분을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사이 좀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위에 덧칠하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저분한 이런 질감이 생겼다 라고 하면 이 블렌더로 슥슥슥슥 포인트가 좀 지저분한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훨씬 꾸덕꾸덕해 보이죠? 훨씬 드라이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브러쉬 두 개가 요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과 베이직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많이 메인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랑 이런 지그재그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는데 단색 면색칠 연습도 해봐야겠죠? 자, 베이직 오일 파스텔로 단색 면을 채색을 해볼게요. 슥슥슥 뭐 가로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세로 방향으로 하셔도 되고 슥슥슥 네모나게 한번 칠해보세요. 이렇게 네모나게 슥슥. 자, 이때도 내가 힘이 굉장히 약한 분들은 아마 이렇게 칠해주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칠해져요? 라고 하면 힘을 더 눌러주셔야 돼요. 이 그래픽에서는 너무 필압을 약하게 쓰기보단 이 세게 쓰면서 또 힘을 빼는 부분은 확 뺄 줄 알고 조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더 힘을 주셔야 이렇게 묵직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고, 너무 이렇게 칠해진다 계속 아무리 해도 나는 이게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힘을 조금 더 주시거나 아니면 간혹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 설정 부분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압력 및 다듬기 부분을 초기화해서 꼭 그래프는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되어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이모티콘 하시는 분들은 이걸 극단적으로 낮추거나 높여서 좀 활용을 하시는데 아마 그런 거 보시면서 이렇게 만지시면 이 브러쉬의 느낌이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다시 초기화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 네, 면 채색이 되면 우리 틱 브러쉬로도 연습해 보세요. 틱은 뭐 박박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슥슥슥슥 칠해주시면 되고, 위에 중첩이 되면 중첩되는 요 느낌대로 그냥 이렇게 두시고, 이런 부분들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렌더로 일부는 좀 남기고 이렇게 좀 정리해주는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베이직 오일 파스텔로 변경을 하시고, 저는 아까 칠한 거 옆에다가 다른 색을 놓고 그라데이션 연습을 해볼게요. 위에 또 이제 다른 색을 얹어서 네모난 면을 또 하나 더 그려줄게요. 힘을 조금 더 주셔서 이런 식으로 칠을 해주시고, 자, 여기 면을 섞어 봐야겠죠? 자, 우리 아까 면 섞을 때 어떤 브러쉬 쓴다 했죠? 블렌더였죠? 그래서 오일 파스텔 블렌더로 지금 요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슥슥슥슥 왔다 갔다 지그재그 해주면 이렇게 색이 섞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또는 요 색으로 넘어가는 걸 표현하고 싶으시면 전 단계에서 쓴 어두운 색을 이용해서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유의 텍스처가 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근데 여기에 너무 하얀 부분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 지우개를 베이직 오일 파스텔로 변경하시고 위에 슥슥슥 좀 벗겨내세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구멍이 좀 생기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밑에도 해볼게요.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우리 이 밝은 연두색을 옆에다가 또 칠해주시고, 자, 여기 섞어야겠죠? 저는 오일 파스텔 블렌더로 이렇게 섞으면서 면이 왔다 갔다 된 느낌, 다시 어두운 거로도 좀 넣어서 경계 부분까지 끌고 옵니다. 자, 얘는 하얀 부분을 남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섞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꽉꽉 눌러서 칠한 브러쉬의 느낌과 좀 너슬너슬하게 포슬포슬하게 칠한 느낌을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면 채색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나무 한 그루 정도 연습을 좀 해볼까 해요. 간단한 연습으로 우리 아까 점찍기랑 선긋기를 했잖아요. 그라데이션이랑. 그걸 이용해서 나무를 좀 그려볼게요. 자, 상단에 여기 스패너 모양 들어오시면 이렇게 동작이란 메뉴죠. 여기서 캔버스에 가시면은 레퍼런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얘를 켜보시면 여기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레퍼런스 기능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 업데이트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불러오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이 완성 이미지를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이렇게 창을 원하는 데 두실 수 있고, 창 크기를 이렇게 잡아서 늘려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레퍼런스를 옆에 띄워 놓으시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점찍기 아까 요거 점찍기 이용해서 활용하시면 나무 그리실 수 있거든요. 자, 색도 여기 있는 거 손으로 콕 눌러주면 추출이 되는데, 조금 탁하면 좀 원하시는 컬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브러쉬는 저희 틱 소프트로 해볼게요.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자, 그러면 점찍기 나무 해볼까요? 자, 얘는 이렇게 처음에 줄기를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러프하게 놓으시고 그 줄기에 맞춰서 점을 찍으면서, 아까 점을 찍는다 했죠? 점을 찍으면서 모양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선긋기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는 동글동글하게 하면서 연장해서 이렇게 이파리들을 채워주셔도 돼요. 슥슥슥 하시고, 저희가 이제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이 그림을 완성을 할 건데, 지금 간단하게 나무 정도는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이드에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작업을 되시면 뭐 중간중간 더 채워주시고, 레이어를 꼭 추가하시고, 위에 이제 밝은 부분들 이렇게 원하는 컬러 이용해서 점만 찍어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 브러쉬 자체가 워낙 꾸덕꾸덕하고 또 이 텍스처 파일 자체가 오일 파스텔의 느낌이 잘 들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디테일한 그림보다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귀엽고 예쁘게 작업이 된 것 같아요. 자, 옆에 우리 선긋기 연습했던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좀 노랑톤이 많은 이런 다크한 올리브 계열 쪽 색깔을 선택을 해서, 얘도 중간 위치를 잡고 시작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어차피 가려지겠죠, 얘처럼. 얘도 위에서부터 슥슥슥 슥슥슥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뭐 크기가 아래 내려올수록 뭐 커지게 하고 싶다가 뭐 슥슥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자, 한 번에 그리면 안 돼요. 얘는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꾸덕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층이 쌓이는 느낌을 작업해 주시는 게 이쁘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추가하시고 밝은 색 이용해서 여기를 슥슥 칠하시는데, 지금 틱으로 그냥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하셔도 예쁘거든요. 자, 소프트로 올리면 어때요? 좀 부드럽게 쌓아 올려지죠? 그래서 좀 이미 이렇게 오일리하게 올라온 거 위에 더 오일리하게 좀 표현하고 싶을 때 저는 믹스해서 씁니다. 그래서 몇 개는 소프트로 하고 또는 뭐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로 또 강조하고 싶은 센 부분은 퍽퍽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꼭 마무리해야 될 게 이 블렌더로 저는 다 하는 게 아니라 몇몇 애들은 이런 식으로 섞이듯이 끌고 가면서 색을 좀 자연스럽게 섞어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 톤이 생기면서 되게 손으로 막 이렇게 오일 파스텔 터치한 느낌도 줄 수 있거든요. 뭐 어두운 색으로도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 브러쉬가 실제 제가 수작업할 때 좀 자주 쓰는 기법들을 베이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약에 수작업으로 내가 오일 파스텔을 해봤어요 라고 하시면 아마 굉장히 잘 활용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2개를 간단하게 연습하면서 우리가 점으로 선으로 연습했던 것들을 어떻게 그림에 믹스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뭐 간단하게 식물 같은 거를 뭐 그려보고 싶다 하시면 스케치 없이 그냥 해볼게요. 항상 그림은 이렇게 라인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서 줄기를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이파리들을 뭐 그리실 때 지금 틱 브러쉬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덩어리감이나 이런 느낌들을 잡아주시고 그냥 슥슥 그리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고 예쁜 그림도 괜찮지만 좀 이렇게 슥슥 가볍게 그리실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 놨다 보시면 되고, 뭐 빛 받는 부분들 표현하실 분들은 또 이렇게 밝은 색을 또 이용해서 뭔가 또 터치감을 넣으면서 그림을 쌓아 올려주시면 되죠. 사실 밝은 표현보단 어두운 표현을 잘 넣어주는 게 그림을 잘 그려 보이게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림은 항상 이 색을 잘 쓰는 분들은 사실 빛을 잘 쓰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둡고 밝고를 잘 표현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더 구상하시면 되는데, 뭐 이렇게 작업하고 줄기도 하나 그리고 꽃머리는 원하는 색을 선택을 하시고 튤립을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색들의 다양한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까 블렌더로 정리한다 했죠? 그래서 블렌더로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면들이 이렇게 섞여 보이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시면 좋고, 이 틴 브러쉬, 틴 오일 파스텔 브러쉬는 얇은 부분 표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좀 포인트를 넣고 싶은 부분에 저는 포인트를 넣어줄 거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 틴 브러쉬는 어떤 식으로 쓰냐면 오일 파스텔의 모서리를 만들어서 날카롭게 해가지고 세우거나 해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좀 눕힌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좀 이런 포인트들을 쌓아 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픽에서는 한 브러쉬로 다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브러쉬를 분리해 놓으면 굉장히 더 자기가 편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밝은 부분은 또 밝게 포인트 주고 싶은 부분에 이 틴 브러쉬로 또 활용을 하시거나 해서 더 층을 쌓으면서 완성도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거 이렇게 간단하게 또 튤립을 작업해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 보시면서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들 그려주시면 되세요. 중요한 거는 베이직 브러쉬나 틱 소프트 오일 파스텔을 베이스로 많이 사용을 하며 저는 블렌더로 많이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그때그때 내가 더 작업을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응용을 하시는 그런 브러쉬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은 다 되면 이렇게 색조 채도 밝기 부분에서 채도나 색조를 좀 조정을 하셔서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들을 더 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체 워크시트 연습 방법 안내 드릴게요. 300% 달성 추가 선물로 드렸었는데 얘는 이렇게 사진을 불러오시고 위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작업을 하시고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하셔서 이 캘리그라피 오일 파스텔 캘리그라피 브러쉬를 선택을 해 줄게요. 브러쉬 사이즈는 직접 그어 보시고 적당한 크기를 잡으시는데 한 5로 5 사이즈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파일은 A4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로 5 사이즈 정도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 캘리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선은 힘을 빼고 내려오는 선은 힘을 줘서 강약, 두께의 강약을 주는 서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볍게 따라 그리시면서 이런 필기체의 느낌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리고 싶은 분들은 올라가는 부분은 힘을 빼고 내려올 때는 힘을 주고 해서 이렇게 강약을 살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브러쉬 자체가 까끌까끌하기 때문에 만약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 일자로 크게 써도 이 까끌한 느낌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위에 텍스처가 없어서 조금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그림에서 적용하실 때 충분히 텍스처 있는 파일을 드렸기 때문에 그곳에 작업하면 더 꾸덕꾸덕한 느낌까지 같이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시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서 쭉 연습하셔서 이 필기체 스타일은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A, B, C, D, E, F, G 우리 알파벳 배우는 것처럼 쭉 연습하시면서 작업해 주시면 되세요. 주의할 부분은 꼭 레이어를 추가해서 연습을 하셔야 나중에 다시 추가 연습을 할 때 사진을 다시 불러오지 않고 이렇게 레이어만 추가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꿀팁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꿀팁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냐, 만약에 필기체를 우리가 외우기가 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는 폰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폰트 위에다가 우리가 아래에 폰트를 놓고 위에 이 캘리그라피 오일 파스텔 브러쉬로 효과를 주는 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선은 폰트를 아이패드에 설치를 하시기 위해서는 눈누폰트라는 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폰트들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 추가해서 제가 텍스트 추가를 눌러 볼게요. 여기 텍스트 추가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일 파스텔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이 기본 글자가 안 예쁘죠. 우리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영문 폰트는 많은데 한글 폰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눈누폰트라는 사이트에서 좀 다 받아놨는데 자, 눈누폰트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서 눈누폰트 자, 눈만 써도 바로 뜨죠. 눈누폰트에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상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폰트들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패드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컴퓨터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이 폰트를 읽어올 수 있는 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런 아이폰트라는 앱을 활용해서 연동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렇게 포맷을 변경해서 아이패드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이패드, 아이폰트 뭐 이렇게만 검색해도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포스팅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블로그 보고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폰트는 아까 꼭 눈누 폰트에서 상업용 라이센스가 다 무료인 폰트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세요. 자, 텍스트를 쓰고 나면 이렇게 레이어가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편집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 주면 커서가 없는 상태여야 돼요. 여기 더블 클릭해서 커서 되어 있으면은 서체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측에 보면 AA라고 마크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은 폰트를 한번 체킹해 볼게요. 저는 TBM 폰트가 예뻐서 이렇게 뭐 만약에 해놨다 라고 하면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 간격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는 자간 행간 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데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커서가 없는 상태죠. 이렇게 색깔을 클릭 해주면 이렇게 색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폰트를 그냥 쓸 수도 있지만 내가 손글씨 느낌으로 오일 파스텔의 느낌을 좀 채워주시려면 이 오일 파스텔 텍스트 브러쉬를 좀 흐리게 두시고 위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빈 레이어에다가 그리고 오일 파스텔 캘리그라피 브러쉬로 위에 따라 쓰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캘리를 이 시간에 제가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 영문 캘리도 다 알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폰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면서 손글씨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좋겠죠. 작품 하실 때 폰트를 같이 써도 되지만 이 폰트는 텍스트 느낌이 너무 쨍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일 파스텔 느낌 브러쉬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손글씨 캘리그라피 잘 못하는데 이 브러쉬 어떻게 활용해요? 라고 하시면 지금처럼 텍스트를 활용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 영상이 모두 끝났습니다. 브러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사용하시기보다는 설명 들으시면서 느낌이 좋았던 브러쉬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적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적응이 되면 다른 브러쉬들을 추가해서 또 작업을 해보세요. 조금 더 심도 있는 작품을 완성하면 좋지만 우선은 원데이 클래스와 함께 제가 텀블벅에 올려뒀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브러쉬 가이드 정도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작품을 완성하고 싶은 분들은 아이패드 원데이 클래스를 따로 요청 주시면 수업에 대해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이샤 클래스룸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펀딩을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쁜 그림들 많이 그리시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운영 중에 있고요. 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프로크리에이트 관련 그림 강좌를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도 저는 이제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소식을 보고 싶은 분들은 꼭 같이 소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아이샤 클래스룸 오일 파스텔 브러쉬 가이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